강과 바다, 평야가 만나는 강경포구. 충청남도 강경은 금강을 옆에 두고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어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라 알려졌던 곳입니다. 그 옛날 강경포구는 금강 물줄기를 오가는 배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나라 근대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강경. 근대 상업도시의 면모를 자랑했던 강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은 근대시기 강경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조선시대 말 근대식 은행이 하나둘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은행인 한성은행이 설립된 것이 1897년. 그로부터 7년 뒤 이곳 강경에는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이 세워집니다.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은 붉은 벽돌조의 단청 건물로 외부에서 보면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규모에 비해 입구가 작고 두꺼운 철문으로 만들어져 있어 은행의 기능을 고려해 설계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 이름을 바꾸며 은행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한때는 젓갈 창고로 쓰이기도 했었는데요. 2007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는 강경역사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논산과 강경의 시민들이 기증한 옛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증자의 이름이 기록된 전시물마다 강경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2층 건물처럼 보였는데요.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단층이네요. 그리고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7.2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옛날 분들은 여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크다, 웅장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고가 있네요. 제가 한번 당겨볼까요? 어휴, 끔찍도 안 해. 엄청나네. 야, 그런데 금고 안에 또 금고가 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보관했네요. 이것도 무겁습니다. 이 안에 또 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귀중한 물건을 이렇게 2중, 3중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 경제가 활발했던 강경에는 유통되는 자금이 많았습니다. 수산물이 서해안에서 많이 이제 잡히는데 그 팔로가 해안가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네. 내륙으로 쑥 들어서 여기서 군산까지 백리니까 백리 안에 쑥 들어와서 팔로가 많으니까 강경이 이제 발달하게 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고. 주목할 점은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이 당시 한성 본점과 부산 지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세워진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200여 척의 배가 드나들었던 강경포구는 지리적 환경 덕분에 자연스럽게 상업도시로 번성했고 상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구 한일은행은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강경에 지점을 냈던 것입니다. 해산물도 풍성하고 사람도 많고 그 사람 많고 해산물이 많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돈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녔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흔했다고는 그런 유머도 이제 생기게 되었었죠. 강경읍 중앙리에는 근대 도시 강경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강경에는 이 같은 근대 건축물들이 여럿 들어서게 됩니다. 구 연수당 건재약방은 1920년대
근대 한옥의 다채로운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한옥식 건물의 일본 가옥의 특징을 혼합한 나무 구조로 앞에서 보면 일자 모양, 위에서 보면 기역자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에는 2개의 방이 있고 2층에는 3개의 방을 배치했는데 크기는 모두 5평 미만으로 자그마합니다. 이곳은 원래 강경이 아랫장터였습니다. 그래서 윗장터가 있고 아랫장터가 있는데 윗장터는 소장수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고요. 이쪽은 비단집이나 이런 게 많았고 한약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은 있는데 수성당이나 재생당이나 이런 건 있는데 옛날 건물이 남아있는 거는 연수당 뿐입니다. 강경장에서 유통되던 물건도 다양해서 쌀을 비롯한 곡물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공급되었고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해산물은 물론이고 전라도의 수공예품, 심지어 함경도 원산에서 나는 북어까지 강경포구로 유입되어 강경장을 통해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근대식 교육시설도 생겨났습니다. 1920년에 개교한 강경공립상업학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이 지역에 처음 세워진 학교입니다. 학교 건물 중에서 목조주택 형태의 교장관사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강경중앙초등학교는 강경읍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근대식 교육기관입니다. 1937년에 준공된 강당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시설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벽돌적 건축 같은 것들이 강경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초등학교의 강당 건물이라든지 또는 시내에 보면 곳곳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도시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은 근대 상업도시의 면모를 갖추며 발전했습니다. 이는 단지 건축물의 외형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강경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근대 도시의 시민으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강경에서는 1910년대 중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강경포구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는 물자의 규모가 컸던 만큼 강경포구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조합원 수가 78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나 세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부두 노동자들이 힘을 키우면서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당시로는 굉장히 독특하게 2층 한옥의 노동조합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층 한옥이라는 것은 도시가 발달할수록 땅값이 비싸지게 되면 단층의 한옥이 2층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당시에 강경의 상권이 얼마나 발달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층 한옥의 노동조합 건물이 사라지고 지금은 단층의 서양식 목구조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 건물만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근대 상업도시 강경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였던 이 건축물은 노동사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강경 지역 근대 상권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강경 지역의 상권을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바로 강경 화교학교 교사와 사택입니다. 교실 안에는 중국의 국부로 일컬어졌던 손문, 순원의 사진이 걸려 있어 이곳이 중국 화교학교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산성이나 제물포 같이 큰 도시가 아니었음에도 강경에 화교학교가 세워진 것은 그만큼 강경이 지역의 중심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강경은 충청남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강경에는 약 300여 명의 화교들이 살았고 강경 화교학교의 학생은 6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사와 사택 건물은 1956년에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남아있는 미끄럼틀만이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남선과 곤산선, 장항선이 차례로 개통되고 주요 운송로가 백길에서 철길로 바뀌면서 강경포구는 점차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00년 전 꽃피었던 근대 상업도시의 영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100여 년 전 번성했던 포구와 시장은 쇠락하고 백길은 끊어졌지만 강경포구에 서린 근대 역사의 숨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깊이가 느껴지는 곳. 강경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근대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